세계적인 아마추어 K 역사학자 황금손이 쓰는 쿠바 여행기입니다. 황금손이 쓰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당신도 척척 박사가 됩니다. 오늘은 20여 년 전에 다녀온 쿠바에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며 애원하던 그 소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쓰는 글입니다. 쿠바 소녀의 애절한 눈빛.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쿠바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1959년도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까지 약 65년이 경과하는 동안 쿠바는 카리브해의 보석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개밥의 도토리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듯 싶습니다. 흔히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는 쿠바는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체 내지는 퇴보한 것이 눈에 확연히 보였고 특히 인간 존엄성의 말살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황금손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2001년 5월 2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카운터에서 10.5달러를 지불하고 쿠바 입국 비자를 벨지에 발급받았는데 이것은 여권에 쿠바 방문 흔적이 있으면 미국 입국을 할 때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라고 들었습니다. 멕시코 국영항공 여객기는 멕시코시티에서 3시간여를 비행한 후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HAVANA를 아바나로 발음하는 것은 스페인어에서는 H를 묵음으로 처리하는 까닭입니다. 공항에 도착 후 1시간이 넘는 복잡한 입국 절차를 거쳐 겨우 쿠바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형제국인 쿠바는 당시 한국인에 대하여 더 엄격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까다로운 짐 검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까지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쿠바 여행에서의 악연은 이런 입국 절차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쿠바를 방문할 당시 황금손이 쿠바에 대해 가진 정보는 달랑 지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입국장을 나서자 단정하게 옷차림을 한 20대 중반의 청년이 황금손에게 다가오면서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알렉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마침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낼 겸 운전과 관광 안내를 무료로 봉사해 주겠다는 것이어서 그에게 선뜻 그러자고 했습니다. 인상도 깔끔하고 쿠바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했던 황금손은 그의 호의가 고마워서 K 승낙을 하고는 그의 안내로 함께 렌트카 회사로 가서 차를 빌렸습니다. 렌트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이해가 갔지만 특이한 것은 차량에 연료를 가득 채운 채 빌려주면서 반납할 때에는 기름 탱크를 비워서 오라는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름값은 별도로 지불했습니다. 그런 후에 알렉세이 군에게 운전을 하게 하여 호텔로 가자고 했더니 아바나는 호텔비가 비싸니 자신이 잘 아는 민박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진심으로 황금손을 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룻밤 숙박비와 아침 식사 비용을 포함해서 50달러에 묵기로 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면서 황금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알렉세이 군이 잘 아는 식당이 있다고 하길래 그의 안내로 랍스타 요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뒷골목의 낡은 아파트에 있는 무허가 식당이었습니다. 랍스타 요리와 쿠바의 맹물인 럼주를 한 병 시켜서 곁들였습니다. 요리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식대를 물어보지도 않고 주문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술값을 포함한 식대가 $150나 청구된 때문입니다. 외국인에게 덮어놓고 바가지를 씌웠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습니까? 음식은 이미 황금손의 뱃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후인데 그날은 조금 늦게 민박집으로 들어갔는데 알렉세이는 자기가 황금손을 경호해야 한다면서 집 앞에 세워둔 차에서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고는 그날은 그냥 잤습니다. 이튿날 오전에 시내 투어를 나가면서 무심결에 자동차의 계기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공항에서 차를 빌릴 때 휘발유는 가득 채워진 상태였고 겨우 20여 킬로미터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연료가 거의 소진된 것이었습니다. 황금손이 당황스러워서 물어보니 알렉세이는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잤더니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차를 세우게 하고는 키를 뺏은 후 쫓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알렉세이는 일종의 삐끼였던 것입니다. 민박집, 렌터카,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바가지도 모자라 기름 도둑질까지. 그나마 민박집 아주머니는 착해서 바가지를 쓰기는 했지만 그다지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물정도 모르는 데다 돈을 아끼려는 심리도 있다 보니 황금손이 호되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파리를 머물면서 쿠바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려고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여행 시작 초기부터 기분을 잡치는 바람에 정남이가 떨어져 나흘 만에 쿠바를 떠나려고 렌트카를 반납하러 갔는데 차량 연료 탱크에 연료가 거의 가득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기름값을 돌려달라고 하자 회사에서는 정색을 하면서 기름을 다 쓰고 연료 탱크를 비운 후에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쿠바에 머무는 동안 시장과 슈퍼마켓 등에도 가보았는데 식품 매장에는 야채, 과일,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물론이거니와 사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생선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신호등 앞에 차가 멈추면 팔등신 미녀들 여럿이 경쟁하듯 달려와서 간절한 눈빛으로 Take me somewhere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Take me somewhere는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쿠바나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으로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나라의 미인들이 자신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새파란 청년들이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좀 도둑질이나 하면서 연명하는 사회구조는 어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값을 바가지 쓰고 기름을 도난당했을 때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기도 했지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니 측은하기조차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도 남의 말이나 하면서 위안을 얻기에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겠다는 절박한 다짐을 하게 된 것이 쿠바를 나흘간 여행한 솔직한 소감입니다. 공산주의, 다른 말로 사회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 버림으로써 사람을 동물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쿠바를 다녀온 지 2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친북, 친중, 좌파들의 손에 휘둘리면서 자칫 국가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바나 시내에서 Take Me Somewhere를 외치면서 애원하던 그 소녀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코로나19에는 해죽순만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해죽순 개발자 황금손 배대열 올립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